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 건강검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그러나 건강검진을 가장 안 받는 연령층은 놀랍게도 70대. 30대에서 70대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을 조사한 결과 70대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은데 정작 건강검진은 안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값비싼 건강검진 비용 때문? 하지만 노년층일수록 질병을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노년층에게 딱 맞는 건강검진 활용법. 관절 건강부터 노안까지 노년에 챙겨야 할 건강검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은 101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멋지고 활기찬 인생을 꿈꿀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필수일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101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무릎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원장님,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서홍관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이 노년층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건강검진을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년층에게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통계를 해보니까 그 고령층에서 월 평균 진료비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평균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이게 결국 비용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이 되는데 검진을 잘 안 하시는 걸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노년층들은 건강검진을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의 그 간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너무 자주 해도 불필요한 검사가 되고요. 너무 천천히 하면 암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위암의 경우에는 약 2년 간격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알자면 여성 같으면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약 2년 간격으로 같이 하면 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은 2가지 검사 방법이 있어요. 대변 검사로 해가지고 대변에 피가 비치면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대변 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대변 검사라는 건 좀 그 검사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만 된다는 거고 다만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를 해서 정상이 나오면 그때는 5년 간격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상으로 나왔을 때 5년인 거고 만약에 대장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용종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아마 다음 해나 다음 해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검사에도 이 상한 연령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건강 검진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건강 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있고 무슨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이 검사를 할 때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발표한 그 7대암 권고에 보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74세까지 하는 걸 권고하고요. 그리고 대장암은 80세까지 권고를 하고 유방암은 69세 그리고 자궁암은 이제 75세까지 권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암이 안 생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검사를 하는 것은 그 무증상, 증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만약에 100명당 1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다면 99명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검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본 것과 그 암을 찾아낸 이득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 이상이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득이 적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항목에 이 어르신들이 좀 추가하면 좋을 만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하면 좋을 만한 항목이라보다도 그 연세가 들어가면 네.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난청 검사,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노안이나 백내장 검사가 추가 또는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난청은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난청을 미리 검진을 통해서 안다고 해서 예방을 하거나 어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난청 검사를 할 때 혹시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 삐 소리가 나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그걸 네. 체크하는 건데 난청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보청기로서 좋은 결과를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데 이 난청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청기를 하면 별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 난청에서 봐도 확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 가운데서 백내장 또 앓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 백내장 검사도 검진에 포함된 항목인가요? 안타깝게도 시력 검사는 포함이 되는데 네. 백내장을 검사하려면 따로 추가 검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이 뇌는 눈에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뇌 MRI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암 사망이 1등이라고 했는데요. 2등과 3등이 바로 뇌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2등, 3등의 사망 원인이 결국 혈관이 건강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목에 있는 그 동맥, 경동맥을 초음파로 봐서 그 내막과 그 내막의 그 두께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혈관이 얼마나 동맥경화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장비를 통해서 맥파의 그 진행 속도를 계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동맥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이제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맥경화 진행 정도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비싼 검사로는 뭐 이제 뇌 MRI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 네. 혈관까지 찍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약 8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뇌혈관이 어떤 꽈리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알고자 한다면은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노년층은 관절 질환에도 취약하잖아요. 이런 관절 질환 병들도 검진을 통해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가 이상이면 관절염 소인이 한 80%고 75세가 넘어가면 100%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을 체크를 받고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 또는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니까 앞으로 이 관절염 검사를 꼭 항목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골다공증 검사에 만약에 수치가 나쁘면 골다공증 약으로 처방을 하지만 골다공증의 전 단계가 됐을 때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나는 골다공증 처방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럴 때에 WHO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골절될 수 있는 예측하는 그런 팩터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는 키, 몸무게, 흡연, 과거의 골절 정도 이런 것을 수치를 넣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골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고 나온다면 골다공증 약을 선제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관련 질환들도 검진을 통해서 미리 알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검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요? 검진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계시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과 8개월 전 건강검진으로 큰일을 피했다는 주인공. 암 발견에서 수술까지 단 열흘 만에 해결한 차도영 씨입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암 환자. 올 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촬영 중에 갑자기 중요한 볼일이 생겼나 봐요. 사실 대장암 수술로 짧아진 장 길이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신호가 온다는데요. 조기에 수술한 덕분에 일상생활 큰 변화는 없지만 매일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하루에 평균 뭐 4-5번 갈 때, 많이 갈 때는 한 10번 정도 갈 때도 있어요. 멀리 바깥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이요. 자신이 암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차도영 씨. 갑자기 시작된 혈변에 놀라 바로 대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결과지를 꼼꼼히 읽은 덕에 큰 화를 막았는데요. 대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의심이 가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내시경 신청해갖고 내시경 받았어요. 현명한 대처로 큰 병을 막은 차도영 씨. 이제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주저없이 병원을 찾곤 합니다. 몸속에서 1.8cm의 악성 용종이 크고 있었다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 용종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된 경우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이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됐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경우라 보겠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 이제 잘 아시겠죠? 암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은 필수. 근데 만약에 이제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신다 하게 되면 국물에 굉장히 염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분 같은 게 사실은 그 대장암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국물보다는 이제 건더기 위주로 두부만 떠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검진 한 번에 건강 다짐도 하나씩 늘어갑니다. 식습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차도영 씨의 아내는 식사를 손수 차려준다는데요. 가장이 아프고 난 후로 가족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브로콜리, 가지 그런 거 다 쪄서 이제 볶지 않고 다 쪄갖고 짜고 맵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기름기를 쫙 뺀 식단. 간을 하지 않고 복분자 술로 비린맛만 잡아주면 됩니다. 짠맛은 조금 포기해도 건강을 회복하는 남편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건강 만점 고등어 요리 완성. 밥을 할 때도 항암 효과가 있다는 강황가루를 꼭 넣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정성이 한가득 담긴 아내표 항암 식단 완성이요. 한 번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노력해야 지킬 수 있다. 남편이 그러고부터는 진짜 중요하구나 건강검진이. 빨리빨리 가서 진짜 더 아프기 전에 큰 병 크지 말고 빨리 가서 검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검진 덕분에 되찾은 건강과 웃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네,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 듯 보이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 진단을 통해서 그 혜택을 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저희 친형 같습니다. 아, 네. 저희 형이 이제 위 내시경을 했어요. 아무 증상 없었죠. 네. 근데 그냥 내시경을 이제 검진을 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검진을 했더니 이제 위암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위암을 이제 늦게 발견하면요, 이제 위를 다 도려내게 되고요. 거의 막 아주 많은 부분을 다 떼내게 되고 또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수술도 괴롭지만 항암 치료가 참 더 고통스러워요. 네. 그리고 또 진행이 된 뒤에 발견하게 되면 또 치료 성적도 안 좋고요. 그래서 사망률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 없을 때 하게 되면 조기 위암을 찾게 되는데 조기 위암을 찾게 되면은 그 수술만 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고요. 예를 들자면 5년 생존율이 뭐 90%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더 조기 위암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태로 발견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위암인데 점막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시경을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그걸 뜯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를 완전히 보존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은 그냥 그 위 점막 치료, 그러니까 내시경만 한번 받은 걸로 치료가 끝난 거죠. 그래서 식사 양도 줄일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거의 정상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시경을 적절하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혜택이 큰지는 저희 형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건강검진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진료실에 들어가면 이것도 물어봐야지, 저것도 물어봐야지 했다가도 이 긴장되고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초음파 검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조직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방사선 CT 촬영을 하면은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물도 먹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금식하고 아침에 공복에 와서 해라 하는데 모르고 우유를 만약 마셨다 하면은 건강검진을 미뤄야 하는지. 네, 참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조직검사를 추가로 하라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데요.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갑상선 검진은 사실 저희들에게 그 의사들에게 아주 참 곤혹스러운 문제가 네. 됐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된 네. 거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보고서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7대암 권고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갑상선암은 그 권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권고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냥 알아서들 그 민간에서 그냥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절들을 찾게 되는 건데요. 네. 그 결절 중에 많은 부분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이 사람은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증상 없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다만 이제 어떤 결절이 발견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검사를 네. 안 해도 되느냐 해도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5mm 이하짜리는 네. 5mm 이하의 결절은 검사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인지 아닌지, 나쁘다는 건 암이죠. 네. 암인지 아닌지를 굳이 검사할 필요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갑상선 학자들은 1cm 이하까지도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1cm가 넘어간다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1cm 이하라면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박사님하고 혹시 만나면 이건 토론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그 일부 내분비내과 의사분들하고 책을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의 주장은 1cm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중에 암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치명적이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사람이 만약에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 내과 의사나 이런 그 외과 의사 이런 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주장하시는지.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가 진료한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결과 나쁜 사람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나 사실은 9,999명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또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9,999명에 들면 좋겠지만 본인이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참 선택이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 갑상선암의 그 무증상인 사람, 아무 증상도 없고 목에 결절도 없는 사람일 경우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결절이 보이거나 사실 갑상선은 다행히도 목의 가장 바깥쪽에 있고 언제나 노출돼 있어요. 네. 모든 사람한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커지면 바로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저도 그 논문들을 봤는데 결국 2cm 이후부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cm라면 당연히 눈에 띄게 돼 있다는 밖에서도 거죠.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고 다행히도 또 갑상선암은 또 특징이 뭐냐면 경과가 가장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을 때부터 찾지 않더라도 좀 늦게 찾더라도 크게 그 경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제가 굳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암 치료 병원이 텍사스의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는데요. 네. 거기에 갑상선 그 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연하셨는데 제가 갑상선암 그 진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그 갑상선암에 관한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그 갑상선암을 그 자기가 그 수술하는데 45분이 걸린답니다. 네. 45분. 그러나 불필요한 암덩어리를 찾아가지고 온 사람한테 지금 이걸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설득하는데 자기가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 왜 네. 불필요한 검사를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검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CT 검사를 많이 받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암 발생의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또는 특히 CT 사진 같은 것은 그 방사선 노출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암의 발생을 높이고요. 심지어는 그 유방 그 검사도 그게 방사선 검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노출은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낱낱이 그걸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는 그 방사능 노출을 그 줄이기 위해서 그 각 사람마다 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방사선 노출이 얼마였다. 예를 들면 네.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얼마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출량을 계산하면서 위험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결국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하지 않는 방향이 이제 옳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검사하고 저기 검사하고 뭐 CT 검사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방사선 노출이 많아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권고를 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건 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사 다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꼭 필요한 검사만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검진 하려고 금식했다가 아침에 깜빡 잊고 뭐 우유 한 잔을 마신다든지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좀 고민이 돼요. 검진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은가. 검사 안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같은 검사는 당연히 네. 부정확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네. 말하자면 혈당이 높게 나왔는데 아침에 뭘 먹었다 그러면요 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할 수 없이 다시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위내시경 같으면 역시 또 금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검진센터 가서 저도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좀 먹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깜빡하면 안 됩니다. 자, 친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히려 잘못된 상식들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건강검진 풍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은 담배 피는 사람은 매년 펫시트를 찍어야 한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관절 질환,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치매에 걸린다. 네, 먼저 첫 번째 풍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흡연자는 매년 펫시트를 찍어야 한다. 사실인가요? 흡연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요. 네. 펫시트가 아니고 담배 끊는 겁니다. 담배 끊는 것만큼 다른 걸 대체할 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그 흡연자가 펫시트를 왜 찍겠습니까? 폐 건강이 걱정되니까요. 폐암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암이 걱정되면 담배 끊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CT를 찍는다고 해서 무슨 네. 좋은 방법은 없고요. 다만 내가 이제 못 끊는다 이거죠. 못 네. 끊어서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찍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그 폐암 사망률이 암 사망에서 1등이었어요. 수십 년간. 그래서 사실 그 폐암의 조기 검진은 미국에서 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폐암 검진을 계속 한 사람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검진을 일찍 한 사람들은 조기에 찾아서 생존율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권고를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딱 한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흡연력이 30년 이상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년 핀 사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 많이 피운 사람들이 혹시 나이가 55세에서 74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약간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그 시범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국가에서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논문 한 편 나왔다고 해서 정책을 다 바꾸면 안 됩니다. 네. 그건 한 편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노화 때문에 생기는 관절 질환도 이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 예방이 가능한가요? 피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침전 반응 검사, 그다음에 류마티스 인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 피 검사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피 검사보다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염증 반응을 알게 되면 약간의 예방, 약간의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모든 치료가 다 완성이 될 수는 없지요. 네. 이거는 아니겠죠. 이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린다. 아, 예.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사실 네. 그게 수면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검사예요. 그런 네.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그 기억을 잠깐 상실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완전 마취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네. 전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 해마다는 아니지만 계속 그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 계속 수면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치매는 안 왔고요. 건강의 시작은 병을 아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인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101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열쇠인 건강검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